오늘은 각의 3등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음, 정다각형을 작도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예를 들면 뭐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이라든지 뭐 정육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쉽게 작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기본적인 작도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한다든지 각을 이등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을 이등분하는 방법은 어떤 각이 주어지더라도 반드시 각을 이등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보면 어, 이렇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이 하나 있을 때, 이 각을 이등분을 하려면 여기 이제 그 이제 꼭지점 여기서 원을 하나, 적당한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점이 두 개가 이제 생기는데, 이 교점 두 개에서 또 적당한 크기의 원을 두 개를 그려보면, 각각 이렇게 그려보면 이 두 원이 이제 교차하는 요 교점이 하나 또 생기는데, 그때 이제 이 꼭지점과 여기 G 요걸 이제 있는 선을 그으면 이제 이 보라색 선이 이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각이 주어져도 자하고 컴퍼스만 있으면은 작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긋고, 그럼 이제 이게 지름이 되겠지. 이렇게 선분 DCD. 그 다음에 이제 AC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이 E에서 이 지름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하나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직선을 긋는 방법이 기본적인 작도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원하고 교점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게 이제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되지. 그러면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이제 작도가 되면, 이걸 바탕으로 아까 각을 임의의 각을 이등분할 수 있으니까 정육각형도 간단하게 작도가 된다고. 자, 이 정삼각형에서 이제 각을 이제 이등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AG를 연결하고 AF를 연결하면 이제 여기 120도씩 이렇게 세 개의 각이 나오는데, 뭐 여기는 이제 이미 이등분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 DAF도 이제 이등분을 할 수 있고, 또 각 DAG도 이등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원과의 교점을 이제 잡은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작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다각형을 작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뭐 아까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이제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이등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육각형도 가능하고 12각형도 가능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팔각형, 16각형. 그 다음에 이제 정오각형. 정오각형은 이제 손쉽게 작도는 안 되는데, 약간 이제 교묘한 방법을 써서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지금은 뭐 이 방법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가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칠각형은 또 잘 안 돼. 정칠각형 안 되는 것 같고, 또 정구각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긴다고. 그럼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건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건지 이렇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정확한 답은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이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구각형 같은 걸 그리려면은 그지, 우리가 만약에 이제 3등분을 이제 하고 싶은 거지. 정구각형을 만들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20도를 3등분 한다든지 아니면 60도를 3등분 할 수 있을까? 3등분. 근데 90도는 3등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또 알고 있었다고. 90도는 3등분이 가능하다. 3등분이 가능. 그래서 어떤 각은 3등분이 가능하고 어떤 각은 3등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아까 말한 대로 잘 안 되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렸다고. 잠깐 90도를 3등,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각은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90도 같은 거는 간단하게 3등분이 되는데, 잠깐 살펴보면, 자, 우선 직각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심이 A고 반지름이 AB, 이런 원을 하나 그리고, 또 B하고 C 각각에서 또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기존 원과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 선들을 쭉 연결하면은 30도씩 이렇게 3등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90도는 3등분이 가능하지. 3등분이 가능. 자, 그래서 이제 근데 60도는 3등분을 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작도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유클리드 도구를 이용한 작도지, 그지? 유클리드 도구. 즉 이제 자하고 컴파스. 이게 눈금 없는 자고요, 네, 컴파스고. 근데 이제 60도를 이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는 이 두 가지로는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이 유클리드 도구를 살짝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3등분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유클리드 도구를 벗어나면 어, 3등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방법들이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곡선들을 재밌는 곡선들을 갖다가 발견을 할 수 있는 발견.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이 굉장히 이제 더 깊어진 거지.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이게 화학에서 그 연금술을 이제 이용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으나 금을 도저히 만들 수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화학적 지식들이 뭐 실험하는 도구들도 많이 개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지. 또 비슷한 논리인데 우리가 이 유클리드 도구를 통해서는 이 60도를 3등분 한다는 것은 어떤 3등분이 안 되는 각들, 그러니까 임의의 각을 3등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살짝 벗어나면은 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3등분을 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재밌는 곡선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그 쌍곡선을 이용해서 쌍곡선 2차 곡선 중에 하나 쌍곡선을 이용해서 각을 3등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새로운 곡선들 콘코이드 곡선 이런 곡선들이 각의 3등분에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울음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주어진 각을 3등분 할 때 어떤 직선을 이렇게 글자 그대로 기울여 가면서 점점 기울여 가지고 3등분이 되게끔 하는 선을 그 위치를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각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을 3등분하는 직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우선 여기 G에서 이 밑에 이 선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여기 지금 이제 이 점을 잡고 그 다음에 G를 지나고 이 밑변에 평행인 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이 평행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이제 잡아 봅니다. 임의의 점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이제 이 꼭지점과 이게 연결을 해.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 점 D를 이렇게 쭉 움직여 가면서 즉 이 빨간 선을 점점 아래로 기울여 가면서 어떤 조건을 찾느냐 하면은 이 선분 AG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교점을 그렇지 여기 교점을 또 잡았을 때 선분 FD 이 두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선분 AG는 그대로 정해져 있지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근데 선분 FD는 이 빨간 선이 점점 기울어짐에 따라서 이 길이가 길어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선분 FG의 길이는 여기 보면 이제 5라고 돼 있어요 5가 되게끔 이제 잡았으니까 5인데 이 선분 FD의 길이는 지금 보면 이제 4.7이라고 돼 있다고 그럼 점 D를 좀 오른쪽으로 옮겨봐 즉 이제 이 빨간 선을 기울여 보면 5는 그대로인데 이 4.54 돼 있는 게 점점 길어진다고 선분이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쭉 기울여 가지고 이 선분 FD의 길이가 선분 AG 길이의 2배가 되도록 우리 주어진 예서는 이제 여기가 5니까 1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쭉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10 언저리 이렇게 8, 9, 9.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버려 잠깐만 정확하게 딱 하기가 힘들지 사실은 이게 쭉 가다가 점점 기울이다가 10이 되는 순간 이제 스톱 하는 거야 스톱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10이 된다면 좀 손으로 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이 이 빨간 선이 이 각 CAG인가 이 각을 3등분하는 이 빨간 선이 이 각을 3등분하는 선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주장인데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했을 때 왜 이 선이 3등분하는 선인지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그렇지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대충 뭐 2배 정도 되겠다 해서 스톱하면 외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지점을 그러면은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게 문제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파푸스라는 사람이 그 원뿔곡선 즉 쌍곡선을 이용해서 이 점 D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한 거지 물론 이제 그 2차 곡선은 그 원뿔 곡선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그 연구를 이제 잘 보고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유클리드 도구로는 불가능하지만 쌍곡선을 이용하면
아까 이렇게 조건, 이 선분 그 FD의 길이가 AG의 길이의 2배가 되는 지점을 정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지. 자, 그럼 이게 왜 이게 3등분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점 D의 위치를 확정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쌍곡선을 통해서 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주어진 각은 이거지, 이제, 요 각 ABC를 3등분하는 선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이 AB의 길이의 2배가 되는 지점에서 이제 이 점 E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이제 2배가 되는 거지, AB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하고 H를 한번 연결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직각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중점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은 DH랑 HE의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또 AH 길이도 똑같아. 그렇게.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이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지. 그리고 요 각 AHD는 각 HAE의 2배가 되는 거지. 외곽이니까. 이렇게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여기가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평행해. 그리고 요 직선. 그럼 이제 억각으로 요 각하고 이제 이 각이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또 삼각형 ABH도 이제 이렇게 똑같게 되죠. 아까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ABH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ABD는 또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그럼 이제 정확하게 3등분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선이 3등분하는 선이구나 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3등분 선이.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점 E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아까처럼 뭐 이렇게 기울이다가 스톱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원하고 쌍곡선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 그 방법을 이제 배우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제 논리를 이해하려면 약간 이제 기초를 좀 간단한 기초를 한 2가지 확인하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는 간단한 그 비례식인데, 비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데 이제 이런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평행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평행선. 그럼 이제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D, 뭐 여러 가지 비례가 생기지.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뭐 DA 대, 그러니까 AD 대 AB는 뭐 AE 대 AC 뭐 이런 거, AD 대 DE는 AB 대 BC 이런 것들을 막 배웠다고. 또 뭐 AD 대 DB는 AE 대 EC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거는 이 비례식을 하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AB 대 B, BD, AB 대 BD는 AC 대 CE, 뭐, 요런 거 만들 수 있으니까. AB 대 DB는 나중에 증명을 할 때 여기 필요해서 그래. AC 대 CE. 자, 뭐, 여기 성립한다는 건 뭐, 기초적인 거니까, 뭐, 구체적인 증명을 좀 생략하고, 이런 거. 그래서 간단한 비례식. 두 번째는, 쌍곡선에 관한, 좀 이렇게, 아주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그 쌍곡선에 대해 얘기는 아주 좀 이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어쨌든 쌍곡선이 이렇게 하나 존재할 때,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있겠지, 그지? 두 개의 점근선. 자, 뭐 이렇게 점근선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뭐 이쪽에서 쌍곡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하나 있다면, 간단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쌍곡선 위에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 점근선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평행하게 선을 긋고, 또 평행하게 선을 긋고, 그럼 이런 평행사변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평행사변형이랑, 그 다음에 또 이런 데서 또 점을 하나 잡으면 또 점근선에 평행하게 해서 만든 이 평행사변형, 이 넓이들이 같다. 넓이가 같다. 자, 이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합니다. 뭐 어려운 증명은 아니니까 이것도. 그리고 만약에 그 이 쌍곡선이 이루는 각이 만약에 직각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쌍곡선을 이제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되겠지. 어쨌든 넓이가 같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점 2의 위치를 잡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이제 파푸스가 하나 또 어떤 사실을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선 이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파푸스가 주장한 사실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보면 우선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요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요런 직사각형 ABCD가 있고, 안 그리는 게 낫겠는데, ABCD 에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Z라고 할 때, 선분 EZ의 길이가, 요 EZ의 길이가, 자, 임의에 주어진 길이 M.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원하는 길이만큼,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길이를 내가 원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요 EZM, 요 길이하고, 요 놈이 똑같게끔, 아까처럼 이제 뭐, 약간 기울여 가면서, BC의 연장선에 이 Z를 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파푸스가 이제 주장한 이런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뭐 Z가 뭐 C에서 출발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A를 지나는 직선이 이제 밑으로 기울어지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어진 이 정도, 뭐 이게 뭐 한 3cm다. 그럼 3cm가 딱 될 때 딱 요 점을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첫째, 이 직사각형 ABCD 위에 있는 점 D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M인 원을 그린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임의의 길이 M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점 D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ABCD인, 쪽이 점근선이지. 이거하고, AB하고 AC. 잠깐만, 여기가, AC가 아니고 BC. 점근선이 AB와 BC인 쌍곡선을 그리고, 그럼 이제 점근선이 주어지고 어떤 특정한 점이 주어지면 요 쌍곡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점을 이렇게 H라고 해. H. 교점을 H라 하고, 또 점 H를 지나고 이 CD에 평행인 직선을 그려. 평행인 직선을 그리면 그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연장선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을 Z라고 하자. 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 Z의 길이가 M하고 똑같아진다는 건데, 우선 이렇게 이 점을 잡는 과정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보고,
또 이 길이가 같은 이유는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알아봅니다. 자, 아까 점 Z를 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한번 보면 우선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 연장선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선분 EF 요 길이를 이제 주어졌을 때 AD의 그 연장선 상에서 이렇게 이제 끼워 넣는 길을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점 C를 지나고 반지름이 EF인 원을 하나 그려.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고 점근선이 직선 AB와 직선 AD가 되는 쌍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원하고 쌍곡선의 교점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H. 그 다음에 H를 지나고 선분 CD의 평행인 직선을 하나 긋고 교점을 J라고 하면 이렇게 교점 하나 잡을 수 있지. 우리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Z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B하고 여기 교점을 연결을 하면 여기 이제 선분 CD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 선분 KJ가 선분 EF하고 길이가 이제 정확하게 똑같아진다는 거. 그 말은 이제 여기에 평행사변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를 밝히면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 주어진 길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넣기 같은 건데, 그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을 하나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여기 삼각형 ABZ를 잘 봅니다. ABZ를 보면 AB와 C가 평행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초에서 했던 거 BZ 대 BC는 AZ 대 AE 이런 게 성립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CZ하고 삼각형 AED는 또 닮은 도형이지.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B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뭐 다시 BZ 대 BC는 AZ 대 A인데 그것은 CD 대 D가 되지. 이거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요거를 갖다 회전을 시켜서 여기 딱 갖다 붙여 놓으면은 또 똑같은 논리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주목할 거는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B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쌍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러면 자, 넓이가 똑같다는 걸로 이제 하는데 자, D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H도 쌍곡선 위의 점이지. 그래서 그 H에서 이제 쌍곡선에 점근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그래서 BZ 곱하기 ZH 자, 요 직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또 D에서 똑같이 또 직사각형을 만들면 BC 곱하기 CD 그래서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비례식을 잠깐 이제 비틀어서 쓰면 이제 곱하기 이렇게 같으니까 요 결과가 나오게끔 이제 또 비례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즉 BZ 대 BC는 CD 대 ZH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한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또 보면은 이 BZ 대 BC는 CD 대 ZE가 되는 거야. CD 대 ZE.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어떤 걸 알 수 있냐? 자, 그러므로 DE 길이하고 여기 DE 길이하고 ZH는 같구나 하는 거예요. DE는 ZH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그
원래 이제 이건 이제 평행하니까 이렇게 DE랑 HZ는 평행하고 근데 이 평행은 이 두 선분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반드시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각형 DEZH는 평행사변형이다.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으면은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중학교 도형에서 한 거지. 평행사변형. 자, 그러니까 다른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똑같지.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EZ랑 DH가 같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임의에 주어진 길이 스몰 m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싶었던 이제 결론이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어떤 그 직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직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의 그 연장선을 하나 긋고 임의에 주어진 길이만큼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기울여 가면서 어떤 길이든지 쌍곡선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파푸스가 보여준 사실인데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아까 그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게 이제 이렇게 각을 3등분 할 때 요 빗변에 해당하는 그 AC의 길이의 2배가 될 때까지 FD의 길이가 될 때까지 딱 기울인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이제 쌍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 점 D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2배가 되게끔 하게 그런 원을 하나 이렇게 먼저 이제 그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원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곡선을 이제 하나 그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점근선 그래서 아까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에서 이제 여기가 점근선이 되고 점 C를 지나는 이제 여기서는 C인데 이렇게 쌍곡선 하나 이제 그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교점이 원하고 쌍곡선이 만나는 점이 생긴다고. 그 점을 잡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또 L을 지나고 여기 평행하게 직선을 긋고 그 다음에 만나는 또 교점을 하나 잡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이지. 이제 그걸 선을 그으면은 여기 아까 우리 에서는 이제 Z라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점을 잡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임의로 기울여다 보면은 이렇게 대충 여기까지 잡았잖아요. 아까 길이를 한번 확인해 가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냥 임의로 스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하고 쌍곡선하고의 교점에서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그 점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울이면 이게 이제 각이 3등분하는 그런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으면 평행사변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기울음 문제에서는 3등분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요 점 E를 잡을 수 있지. Z가 아니고 E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원하고 쌍곡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정할 수 있다가 여기서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방향을 이제 한번 바꿔서 이 선분 BE가 각 ABC를 3등분이 되는 그 직선이다라는 걸 이렇게 뭐 좀 대수적으로 어떤 방정식을 풀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도형을 좌표 평면에 가지고 오는데 자 우선 이렇게
여기는 이제 x축이라 하고 여기 y축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게끔 이제 한번 잡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 A의 좌표를 A, 0이라고 그러고 점 B의 좌표를 0,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라지. B는 그럼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대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점 C의 좌표는 자동적으로 A, 마이너스 B가 돼. 그러면은 이 아까처럼 점 C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AB인 원을 갖다가 이제 그려보면 즉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원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중심이 이제 이거고 반지름이 AB니까 그러면 X 빼기 A제곱 플러스 Y 더하기 B의 제곱은 4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길이의 제곱을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쌍곡선. 자, 이 쌍곡선이 이제 직각쌍곡선이고 점근선이 이제 X축, Y축이니까 간단하게 XY는 했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쌍곡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날 거 아니지. 원은 이제 뭐 이렇게 지날 거고. 어쨌든 XY는 그러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요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할 때,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데, 3차 방정식. 조금 이제 조작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원을 이제 잠깐 보면, 이 상수항 부분을 이제 넘겨서, 조작을 해보면, 이렇게 돼. x 빼기 a 제곱, 여기서 넘겨놓으면 4 빼기 4a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b 제곱은 0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그래서 해보면 x 그 플러스 마찬가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빼기 3a 더하기 여기는 이제 y 플러스 3b 그 다음에 y 빼기 b 이렇게 되지. 는 0 이렇게 돼. 자, 이거 요 식을 하나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쌍곡선 여기서는 요 이렇게 등식을 잠깐 조작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x 나누기 a랑 y분의 마이너스 b랑 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 말은 여기다 이제 뭐 1을 더할 수 있지. 각각 1을 더해도 같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a분의 x 더하기 a랑 그 y분의 그 마이너스 b 플러스 y랑 같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렇게도 한번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씩 더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눈치를 좀 채울 수 있지. 3을 더해봐 각각. 그럼 이제 a분의 x 빼기 3에 3을 빼면 각각 3을 빼면 그다음에 y분의 그 마이너스 b 빼기 3y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사실하고 요거랑 이제 요거랑 이렇게 잘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x를 없앨 건데 x 빼기 3a 대신에 a 곱하기 이거 이제 대입할 거고 x 더하기 a 대신에 a 곱하기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써보면 그 마이너스 y분의 a 제곱 y 빼기 b 곱하기 y분의 3y 플러스 b 더하기 y 빼기 b 곱하기 3y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y 빼기 b, 여기 y 빼기 b 없애고 이제 y 제곱을 쭉 곱해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y 세제곱 더하기 3by 제곱 빼기 3a 제곱 y 빼기 a 제곱 b는 0. 요런 이제 y에 관한 3차 방정식이 하나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을 하나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잠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원은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막 지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쌍곡선도 막 이렇게 지날 거라고. 그러면 이 교점이 이런 데서 이제 생기는데, 이 교점에 y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이 교점의 y좌표가 이제 근이겠지, 그지? 요걸 갖다 이제 편의상 그냥 한번 마이너스 k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교점이 생긴 거지. 이렇게 여기가 교점이니까.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 k라고. 마이너스 k. 그래서 이제 이 근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근이니까 마이너스 k를 쭉 대입을 해보면,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하지만 좀 간단한 거니까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고, 일단 써보면 이렇게 k 세제곱에 뭐 마이너스 3b k 제곱 빼기 3a 제곱 k 플러스 a 제곱 b는 0. 자, 이런 그 3차 방정식이 하나,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다시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각 DBC,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탄젠트 3세타가 a분의 b로 표현이 되겠지. a분의 양수니까, 길이는 양수니까 a분의 b.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탄젠트 3세타를 3배각 공식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 탄젠트 3세타는 좀 복잡하지만 뭐 1 빼기 3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 분의 3 곱하기 탄젠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뭐냐? 탄젠트 세타는 그림 좀 그렇지만 아까 요 교점이 이런 데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결국 탄젠트 세타는 a분의 k가 되지 않나? a분의 k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k는 결국 a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래서 요걸로 한번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죠. 요걸 통해서. 그럼 이제 그 k 대신에 a 탄젠트 세타를 여기다 대입해. k 대신에 a 탄젠트 세타.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그냥 t라고 쓰면 그 a 세제곱 t 세제곱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3a 제곱 b t 제곱 빼기 3a 세제곱 t 플러스 a 제곱 b는 0.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또 이제 조작을 하는데, 이제 잘 모아서, 그러니까 일단 a 제곱으로 약분을 먼저 하고, a 제곱으로 약분을 먼저 하고, a로 묶어보면은 a끼리 묶어보면 t 세제곱 빼기 3t는 이제 b는 이제 오른쪽 넘겨서 정리하면 b 곱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자, 이제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여기 비례식을 이제 조작하면 b분의 b 나누기 a는 그리고
t 세제곱 빼기 3t 나누기 3t 제곱 빼기 1. 아까 t가 탄젠트니까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쓰면 이제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요거랑 보호 바뀐 거죠. 그지? 바꿔서 쓰면. 자, 그래서 3 탄젠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의 세제곱 1 빼기 3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교점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했을 때 이 300각 공식으로 만든 이 a분의 b하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만든 게 똑같아졌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인 거지. 자, 다음은 니코메데스의 콘코이드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어떤 건지 정의를 보고 또 이 곡선을 이용해서 각을 3등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봅니다. 우선 이 콘코이드 곡선의 정의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이게 정의지. 이게 정의. 두 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 이제 극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직교좌표에서 또 나타내고. 자, 이 OF의 길이는 OD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L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선이 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점이 하나 있고 이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직선을 하나 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게 이 L이 이제 주어진 길이거든. 주어진 길이. 그래서 여기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주어진 길이 이 L만큼 지나는 점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나 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직선을 하나 더 이제 만약에 또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려보면 또 여기 교점 있지. 여기 교점으로부터 또 L만큼 또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 그럼 여기에 또 점을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들의 궤적을 자취를 한번 찍어 보겠다는 소리야.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거지. 여기가 O고 여기가 이제 D, 여기가 F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OD의 길이는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고 변하지 않는 거는 이 L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더 하나만 더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막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럼 이제 요때 이제 그 F는 대충 이제 좀 누워 있겠지. 한 이 정도 있겠지. 그지? F 이렇게. 이제 요 이제 길이가 L로 이제 일정하니까. 요런 궤적을 이제 쭉 그려보면은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이제 곡선이 이제 나온다는 소리야. 요 과정을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여기 OD 그 다음에 OF 그러니까 요 DF의 길이가 L이겠지. 그래서 이제 좀 회전을 시켜보면 그리고 이제 이 F가 이제 지나는 점들을 이렇게 쭉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갈수록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납작해지지.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가도 이제 또 이 선에 붙지는 않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곡선을 저기 뭐냐 콘코이드 니코메데스의 콘코이드 곡선이라고 한다. 유선형 이렇게 예쁜 모양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 곡선을 이용해서 그 각을 3등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기 집중해야 될 게 요 변하지 않는 길이 L, 요 L이 이제
항상 일정하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우선 그 각을 하나 아까처럼 또 이렇게 잡아. 그래서 이 각을 3등분하는 직선을 그 콘코이드 곡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찾느냐. 그럼 이제 이 아까 여기 오고 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C의 수선의 발 이제 지난 직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걸 통과하는 이제 직선을 하나 잡는다고. 그랬을 때 아까처럼 OF는 OD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만 보면 되는데 플러스 L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OB 길이가 만약 길이가 5라고 하면은 이제 10이 되는 만큼 이제 그 F를 잡아야겠지. 그래가지고 그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F를 잡아서 이제 이 회전을 시켜보는 거죠. 이제 곡선 한번 쭉 그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곡선이 그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 콘코이드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점 B를 지나고 여기 선에 평행하게 이제 또 선을 그었을 때 이 콘코이드 곡선과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겠지,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은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작업하고 똑같은 작업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두 배가 되는 그 직선을 긋는 거지. 요 선분의 길이가 두 배가 되게끔 그 두 배가 되는 그 지점을 이 곡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쌍곡선을 그린 건 아니고 이제는 콘코이드 곡선을 통해서 이게 곡선 제대로 그리면 이제 이쪽은 뭐 마이너스 쪽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쌍곡선 말고 다른 곡선 이런 다른 곡선을 이용해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 길이의 두 배가 되는 요 지점을 찾는 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 콘코이드 곡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결론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각의 3등분 문제를 그 유클리드 도구를 좀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쌍곡선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곡선 콘코이드 마지막에 봤지.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의 3등분선을 어, 작도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그 쌍곡선을 이용해서 작도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봅니다.